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는지요. 그런 예비 신랑과 제가 파혼을 하게 된 줄을요. 그것도 저희 두 사람 문제가 아닌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요. 저희 엄마는 아빠를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저를 힘들게 키우셨는데요. 저를 먹여 살리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결국 그 덕에 크게 음식 사업에 성공해 한 회사의 대표님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엄마를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박대하며 무시하셨고 저는 결국 눈이 뒤집히고 말았죠. 아직도 저희 엄마를 무시하던 예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것은 제가 9살 때 일입니다. 아빠는 공사장에서 목수로 일하셨는데 공사장에서 일하시다 크게 사고를 당하셨고 반년간 혼수 상태로 병원 생활하시다가 결국 저희 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대단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여장부셨으니까요. 아빠가 떠나고 병원비와 생활비 등 빚을 떠안고 가장이 되셨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으셨거든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저를 먹여 살리고 빚을 갚으셨습니다. 엄마의 고생하는 모습에 저도 일찍 철이 들었고요. 처음에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9살 어린 나이였던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매일 밤 아빠를 찾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며 아빠가 저를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저를 꼭 껴안고 괜찮다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보다 더 울고 싶은 사람은 바로 엄마였을 텐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제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자식인 저를 위해 악착같이 버티신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어느 정도 빚이 해결되자 엄마는 무일푼으로 작은 가게를 열어 국밥집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해장국을 정말 잘 끓이셨는데 돌아가신 아빠도 참 좋아했던 메뉴였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쯤엔 열심히 살아온 덕분인지 엄마는 성공한 국밥집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열었던 가게가 맛집으로 소문이 나며 입소문이 퍼지더니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지경에 이르렀고 엄마 국밥집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투자자를 만나 동업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범한 주부였고 그런 사람이 가게를 차려 장사를 한다는 것도 대단한데 크게 사업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 어쩌면 무서운 일이었겠지만 엄마는 그 모든 것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저에게 자랑스럽고 멋진 엄마셨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기도 했죠. 그렇게 엄마가 사업에 성공하는 사이 저도 어느새 나이가 차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와 똑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헌신적인 남자였죠. 남자친구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법 능력도 좋아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청원에 왔을 때도 아무 고민 없이 그의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미래라면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저 저희 앞에서 행복한 미래만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희 예비 신랑이 된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아가씨가 우리 현준이랑 만나는 사람이구나. 현준이가 얼마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던지 내가 아주 궁금해서 혼났다니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부족하기는. 알아보니 우리 세아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아주 튼튼하고 건실한 회사던데. 그런데 거기서 벌써 과장이라니. 나이야 도리어 이런 능력 있는 아가씨가 우리 아들 만나줘서 고맙기만 하네. 현준이한테는 들었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며? 나는 그런 거 전혀 흠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어차피 우리 현준이도 아빠 없이 큰 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네, 어머니. 그때까지만 해도 별 탈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시댁 문제로 결혼 전에도 말이 많던데 도리어 저에게 친절한 시어머니를 보며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믿음까지 생겼으니까요. 그 후 당연한 수순처럼 예비 신랑을 저희 엄마에게 소개해주게 되었죠. 예비 신랑이 저에게 청혼을 한 후 저희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적잖이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예비 신랑 집에 비해 저희 집이 잘 사니 조금 걱정하는 듯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에 왜 그런 것을 신경 쓰느냐고요. 우리 서로의 마음이 진심이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해 주었죠. 그 생각은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생 끝에 힘든 난관을 이기고 자수성가한 엄마는 사람에 대한 색안경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저와 예비신랑 두 사람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고 사람만 강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잘 살 수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비신랑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게 되었고 빠르게 상견례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전 예비신랑이 저에게 특이한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무슨 일 하시는지 자기 엄마한테 비밀로 해달라니? 내가 이야기했었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아빠 살아계실 때 우리 엄마가 돈 문제로 사고를 좀 친 적이 있다고. 혹시 자기 집 잘 사는 거 알면 우리 엄마가 손 벌릴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일단 내가 우리 엄마한테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주라. 응, 알았어.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거라면 그렇게 할게. 어머니께서 지금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내 부탁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때만 해도 예비 신랑이 왜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는지 조금 의아했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오래전의 일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괜한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예비 신랑이 하도 간곡히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고 상견례 전 저희 엄마에게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사위 부탁이니 엄마도 알겠다며 들어주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어느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사부인,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사부인. 저야말로 저희 딸이 아직 어려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부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사부인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말에 예비 신랑이 조금 긴장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진실이지만 예비 신랑이 걱정할 정보를 뺀 진실을 예비 시어머니에게 알려드렸죠. 국밥집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기대에 차 환하게 웃던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가 국밥집을 한다는 소리에 갑자기 표정이 변하시더니 굉장히 떨떠름하신 게 보이더라고요. 국, 국밥집이요? 아, 그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국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국밥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장국 팔고 있어요. 국밥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그러면은 돈도 얼마 못 벌고 근근히 먹고 사시겠네요. 이건 제가 조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혹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들한테 돈 없다면서 기대는 건 아니죠? 이런 건 결혼 전 확실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사부인 때문에 우리 아들이 돈 나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절대로 못 참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일 있어도 제가 김서방이나 제 딸에게 손 벌릴 일은 없을 테니까요. 뭐 그렇다면야 다행이지만 저랑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저희 아들한테 손 벌리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건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국밥집을 한다는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제가 튼튼한 직장을 다닌다며 마음에 들어 하실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무엇을 기대하셨던 것인지 많이 아쉬워하시면서 탐탁지 않아 하셨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견례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상한 전화를 해오시더라고요. 아가, 혹시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너희 엄마한테 남긴 재산 같은 것도 없는 거니? 재산이요? 그래. 나는 네가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직장도 나름 괜찮아서 집안도 어느 정도 괜찮게 살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소리다. 국밥집이라니. 내가 사실 그 소리 듣고 충격을 좀 받았다. 솔직히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 아니니? 누가 시장에서 국밥이나 파는 집이랑 사돈 맺을 줄 상상이나 했겠니? 그까짓 거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정말 그러다 네 엄마 늙어서 우리 아들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 그건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 국밥 파는 게 어때서요? 국밥도 저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세아가, 네가 국밥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정말 네 말을 믿어도 되는 거지? 정말 내가 안심해도 되는 건지 묻는 거다. 네, 어머니 안심하셔도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견례 때도 그렇지만 저희 집 국밥집을 한다는 소리에 예비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거야 본인 아들 고생시킬까 봐 그런 것이고 결혼 후 제가 잘해드리면 그 마음 또한 풀리실 거라 생각했죠. 모든 것이 저의 착각이란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지게 되었지만요.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요. 아빠 없이 고생하며 홀로 키워주신 엄마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동안의 은혜의 보답도 할 겸 전 엄마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쓰지 못한 연차랑 휴가를 받아 보름 정도 엄마랑 다녀올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듣고 전화하신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현준이한테 들었다. 네 엄마랑 여행 간다면서? 그것도 유럽으로 해외여행? 네, 결혼하면 이젠 자주 시간도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결혼 전에 엄마랑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그러면 나는 언제 준비하면 되는 거니? 네?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네 엄마 해외여행 보내줄 계획이 있으면은 당연히 내 해외여행도 준비했을 거 아니야. 세아가, 너한테 네 친정어머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 아니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현준 씨 어머니고 저한테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 맞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엄마랑 해외여행 가려고 준비한 건데 왜 어머니 해외여행 가시는 걸 저한테 여쭈시는지 모르겠어요. 너 이런 식으로 자꾸 네가 싸구려 국밥 하는 집 딸인 거 티 낼래? 네가 애비 없이 커서 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원래 이럴 때는 네 엄마 챙기기 전 당연히 이 시어머니부터 챙기는 것이 맞는 거다. 나는 네 시어머니이니 네 친정어머보다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세아가 네가 네 엄마랑 해외여행 다녀오기 전에 나랑 먼저 다녀오는 것이 맞는 거고, 가서 내 짐꽃 노릇도 좀 하고 수발도 들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러니 네 엄마랑 해외여행 계획 잡은 거 취소하고 나랑 먼저 여행 갈 일정부터 잡도록 해라. 일정 잡히면 미리 연락해서 나한테 알려주고. 나도 바쁜 사람이라 미리미리 시간 빼놔야 하니까. 물론 네 친정어머보다 더 좋은 호텔에 더 좋은 비행기 좌석으로 끊는 거 잊지 말고. 그러면 세아가 네 연락 기다리고 있으마. 저는 황당함에 시어머니가 끊은 전화기를 한동안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모시기 위해 예비 신랑과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친정엄마가 아닌 본인부터 챙기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시어머니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신 거라면 제가 아닌 예비 시어머니의 자식인 예비 신랑에게 말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비 신랑에게 하니 예비 신랑도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뭐? 정말로 엄마 전화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응. 그동안 나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 엄마가 나한테 주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결혼 전에 다녀오려고 준비한 여행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나오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가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자기한테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우리 엄마랑 개인적으로 가는 여행을 왜 어머니께서 간섭하시는 건지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또 그렇다고 어머니 말씀 안 들어드리면 섭섭해 하실 것 같고. 자기야, 신경 쓰게 해서 정말 미안해. 자기 나랑 결혼하기 전에 장모님이랑 마지막으로 여행 가는 건데 엄마가 이런 식으로 방해할 줄은 몰랐어. 엄마는 눈치 없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내가 엄마한테 알아듣게 잘 말씀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자기는 장모님이랑 여행 갈 것만 생각해. 이런 일로 신경 쓰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러면 나 정말 어머니 말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럼 당연하고 말고 나만 믿고 있어.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알겠어. 고마워, 자기야. 예비 신랑의 말에 저는 예비 시어머니 일이 잘 해결되었을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시어머니한테 이야기 드렸으니 안심하라는 예비 신랑의 문자가 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예비 신랑의 말만 믿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해오신 것입니다. 나다, 네 시어미. 어떻게 내 여행은 잘 준비되고 있니? 여행이요?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현준 씨가 어머니께 말씀 안 드렸어요? 저 이번 여행 저희 엄마 효도 여행으로 다녀온 거라고요. 그동안 홀로 저 키우시느라 엄마가 정말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로 갚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엄마한테 선물로 드리는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번에는 섭섭하셔도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현준 씨랑 결혼하고 나면 그때 어머니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다 할게요. 나는 정말 네가 이해가 안 가는구나. 결혼하면 며느리는 출가회인인 거 모르니? 우리 현준이랑 결혼하면 너는 우리 집사람이 되는 거고 세아가 네 앞날은 네 친정엄마가 아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출가회인이 뭐하러 네 엄마한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구나. 세아가 네가 챙겨야 하는 사람은 네 친정엄마도 아닌 우리 현준이도 아닌 바로 나란 소리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나 먼저 해외여행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거다. 결혼해서 나한테 매엄마 보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해외여행의 정확한 조건을 알려주자면 내가 묵을 호텔은 적어도 4성급 호텔이어야 한다. 비행기도 비즈니스석 아니면 안 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거는 내가 네 시어머니로서 내리는 첫 명령이다.
어머니 죄송한데 그렇게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여행은 저희 엄마를 위해 계획했던 것이라 어머니 여행은 결혼 후에 그때 준비해서 다녀오는 것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만 끊겠습니다. 뭐라고? 야! 저의 속상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홀로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엄마를 위해 특별히 선물로 준비한 여행인데 거기에 왜 시어머니를 끼어 먼저 챙겨드려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죠. 그동안 저를 힘들게 키워주신 분은 시어머니가 아닌 바로 저희 엄마였으니까요. 게다가 본인을 먼저 챙기라며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시어머니의 태도도 저를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예비 신랑과 결혼한 사이라면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 모두 섭섭하지 않도록 두 분 다 똑같이 챙겨드리는 것이 맞지만 아직 예비 신랑과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향한 저의 그 거절의 한마디가 그 후 얼마나 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저희 회사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점심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을 테니 시어머니가 계신 카페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연락으로 불려간 카페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 노려보았습니다. 이 퍼르장머리 없는 것. 감히 시어미가 전화를 끊지도 않았는데 먼저 전화를 끊어? 두말하지 않겠다. 너 네 친엄마보다 나 먼저 해외여행 안 보내주면 모두 끝장인 줄 알아. 끝장이라뇨?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비도 없는 근본 없는 것을 그것도 변변치 않은 비렁뱅이의 가난한 국밥집 딸년을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내 말을 무시해? 결혼 전부터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지 엄마만 챙기는데 결혼하고 나면 오죽할까? 벌써 네 엄마만 챙기고 나부터 안 챙기면 파혼이다. 그러니까 네 엄마 해외여행 가는 거 당장 취소하고 나부터 보내주란 소리다. 어머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 여행 저희 엄마 위해 가는 건데 거기에 왜 어머니를 먼저 챙겨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왜 근본 없는 것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밥집 딸이 어때서요? 저 그 국밥 먹고 대학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 우리 집이 국밥집 한다는 것도 좋고 저희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너 솔직히 말해봐. 결혼해서 우리 아들 월급으로 네 엄마 생활비 줄 생각인 거지? 지금도 이렇게 지 엄마만 챙기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현준이 등골 빼먹으면 얼마나 지 엄마만 챙기려고 할까? 어머니, 만약 저희 친정엄마 챙겨드리게 돼도 제 월급으로 챙겨드리지 절대로 현준 씨 월급으로 챙겨드리지 않을 거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현준 씨랑 그런 거 구분 없이 두 분 다 우리에겐 똑같은 부모님이니 전부 똑같이 챙겨드리자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머니께서 싫어하시기도 하고 해서 미리 이야기 끝냈어요.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겨드리기로요. 뭐라고? 역시 그랬어. 역시 우리 집 돈으로 따로 네 엄마를 챙기려고 했어, 이 고얀 것.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그 국밥이나 퍼먹었던 싸구려 주둥이 닥치지 못하겠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 아들 돈으로 네 친정 챙기려고 한 거잖아. 내 말이 틀리니? 그리고 결혼하면 네 월급이 어디 네 것인 줄 알아? 결혼하면 넌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네가 번 돈도 전부 우리 집 돈이고 우리 아들 돈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그게 네 돈이니? 네 엄마 챙겨드릴수록 당연히 나한테 오는 생활비도 줄어드는 거 아니니? 예? 제가 일해서 번 제 돈인데 그게 어떻게 시댁 돈이고 현준 씨 돈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너무 지나친 처사 같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너 정말 안 되겠구나. 이 하나밖에 없는 시엠이 해외여행을 보내주기 싫다는 것도 모자라 우리 집 돈으로 네 엄마부터 챙기겠다고 하고 이 쥐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나는 이 결혼 정말 못 시키니까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지거라. 이런 일로 헤어지라니요. 현준 씨 생각도 그럴 테지만 저희 이런 일로 절대 헤어질 수 없습니다. 헤어질 수 없다고? 어디 두고 보자. 네가 언제까지 그럴 수 있나? 이 이후 모든 일은 네가 자초한 거라는 것만 잊지 말거라. 저희 집을 계속해 무시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그때 모든 사실을 밝히고 우리 집이 예비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못 사는 비렁뱅이의 가난한 국밥집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우리 집은 전국의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운영하는 제법 잘 사는 집이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차마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죠. 예비 신랑의 부탁도 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니 저희 집이 전국으로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운영하는 잘 사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제 월급마저 시댁 것이라 우기는 예비 시모를 보며 저희 엄마가 프랜차이즈 회사 사장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요구를 해올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집을 보고 비렁뱅이 국밥집이라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날 있었던 일을 의논하기 위해 예비 신랑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제 말에 예비 신랑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 또한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다 예비 신랑과 저 모두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설득해보기로 하였죠. 그래서 그날 저녁 예비 신랑을 따라 저는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내 부모지만 결혼하면 장모님도 내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엄마만 챙겨달라고 그래? 엄마가 애도 아니고 그리고 엄마가 무슨 공이 있다고 왜 수경이가 장모님이랑 효도 여행 가는 걸 엄마도 챙겨달라고 하는 건데? 엄마가 수경이 키워줬어? 그것 때문에 우리 결혼까지 반대하겠다니 그게 정말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엄마 때문에 우리 서로 각자 번 돈도 따로 관리하기로 했는데 수경이가 번 돈이 어떻게 우리 집 돈이고 내 돈이 되는 거냐고. 이 싸가지 없는 것. 기껏 힘들게 키워놨더니 지 엄마 버리고 제 여자친구 편을 들어? 이제 결혼할 네 엄마도 생겼으니 이 엄마는 필요 없어졌다 이거냐?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엄마 자식은 나고 효도는 자식인 내가 하는 거지 수경이가 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리고 엄마 해외여행은 내가 보내주겠다고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너 이 자식 그만 닥치지 못하겠어? 어디 며느리랑 같이 가는 해외여행이랑 너랑 같이 가는 해외여행이랑 같니? 그건 그거대로 가는 거고 며느리랑 가는 해외여행은 그 여행대로 가는 거지. 게다가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랑 같니? 가난뱅이 국밥집 딸을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알아서 잘 해야 할 거 아니야. 가난뱅이라니 누가 가난뱅이라는데? 엄마가 봤어? 수경이네 집에 어떻게 사는지? 엄마 그러다가 정말로 평생 후회할 수가 있어. 후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막말로 새아가 집이 억소리 나는 부자라고 해도 난 이제 절대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당장 저건 내 눈앞에서 치워. 나 먼저 해외여행 보내주기 전까지 너희 두 사람 결혼 절대로 허락할 생각 없으니까.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닥쳐 이 간사한 것. 감히 그새를 못 참고 우리 아들한테 달려가서 일러 바쳐? 당장 내 집에서 썩 나가. 나가라고! 저는 그날 예비 시어머니에게 쫓겨나듯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몇 번이나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놓을 테니 저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면 그때는 우리 둘이라도 결혼을 하자면서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을 믿고 기다려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그 엄청난 짓을 벌이기 전까지는요. 이번엔 예비 시어머니가 저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저희 회사 직원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요.
니년이 시켰지. 니년이 우리 아들한테 시킨 거지. 어머니, 제가 시키긴 뭘 시켰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 사람들도 보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요. 당장 제 머리 놓지 못하시겠어요? 네가 시킨 게 아니면 뭔데? 현준이가 계속 결혼 반대하면 나랑 안 살겠다고 집을 나갔다. 전부 니년이 우리 순진한 아들 꼬드겨서 시킨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현준 씨가 집을 나왔다뇨.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어디 오늘 네가 너 정말로 똑바로 정신 차리게 해주마. 어? 네 시어머니 말을 우습게 보면 어찌 되는지 똑똑히 알려주겠어. 국밥집 딸년 주제에 감히 나를 무시해? 당장 네 엄마랑 가는 여행 취소해. 네 엄마랑 가는 여행 취소하고 나랑 가겠다고 하라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라고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자존심 때문인지 고집 때문인지 예비 시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저희 엄마랑 가는 해외여행에 집착하며 포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판을 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의 두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로 움켜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아픈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이제는 지 시어머니까지 잡아 죽이려고 드네. 당장 이빨 놓지 못하겠어. 명령이니까 당장 이건 나. 그렇게 원하면 어머니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되는 거죠?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이 시어미 팔까지 꺾어놓고 안 되겠으니까 네 친정엄마보다 나 먼저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그만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미 늦었다 이 잡고사.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이미 비행기 떠났다 이 말이야. 어때? 야구르지? 전부 네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 속상해 죽겠지. 이 국밥에 연 말아 먹을 거사. 그러게 국밥집이나 운영하는 비렁뱅이 네 엄마를 사돈으로 받아주겠다고 했을 때 알아서 키웠어야지. 어머니, 아니 아줌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줌마 원하는 대로 현준 씨랑 헤어져 드리겠다고 말하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어디 저 같은 가난한 비렁뱅이 국밥집 딸 말고 어머니가 원하는 4성급 호텔에 비즈니스석 예약해 드릴 수 있는 며느리로 골라서 잘 살아보세요.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시겠어요? 저는 그날 저희 엄마에게 예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도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예비 신랑과 제가 헤어질 것을 권유했습니다. 저 또한 예비 시어머니와 일이 있고 난 뒤 마음의 준비를 했던 일이라 엄마의 이야기를 받아들였고요. 예비 신랑만 보면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자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혼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섭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엄마는 저한테 했던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이 괘씸했는지 이대로는 끝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마지막으로 따끔한 매운맛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따로 만나 뵙고 싶다고 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그렇게 저와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장소는 다름 아닌 엄마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150평짜리의 직영 매장인 본점에서였습니다. 바로 제가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매장 본점이기도 한 곳이었죠. 시어머니가 튼튼한 회사라 마음에 들어한다고 했던 제가 다니던 회사가 바로 엄마의 회사였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만나는 장소는 매장 한 곳에 마련된 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만나자고 한 이유가 저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려 만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약한 룸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아주 의기양양해서는 저와 저희 엄마 앞에서 고개까지 뻣뻣하게 드신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사부인께서 저를 보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누누이 세아가 만나서도 이야기했지만
새아가가 사부인이랑 가는 해외여행 취소하고 저랑 먼저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니면 저는 절대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전에 새아가가 저한테 했던 그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들부터 사과하라고 시키시고요. 저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새아가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후레 자식도 아니고 도대체 사부인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셨기에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합니까? 제 팔을 꺾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애비 없이 커서 근본이 없어도 그렇지 시장 바닥에서 커서 그런가 무식하기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부인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 봅니다. 상하다 마다요. 저런 것을 내가 며느리로 둬야 한다니 속상해서 정말. 저는 이 일 그냥 못 넘어가니까 정 용서받고 싶으신 거면 자식 잘못 키운 사부인도 딸이랑 같이 제 앞에서 무릎 꿇으시죠. 어디 무릎으로 되겠습니까? 원하시면 바닥이라도 기어드려야죠.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요. 새아가, 들었냐? 너도 네 엄마처럼 이 시어미 말을 좀 잘 듣지 그랬냐? 그러면 이렇게 따로 보는 일도 없었을 텐데. 아주 쌤통이네. 자, 그러면은 사부인, 어서 새아가랑 같이 제 앞에서 키워보세요.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줄 테니까. 저희 엄마 마지막 말에 더욱 의기양양해진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뒤로 저희 엄마가 무슨 말을 꺼낼지 알지 못한 채요. 이어지는 저희 엄마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뒤로 자빠지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야죠. 하지만 그 전에 저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그게 뭔데요? 사부인이야말로 먼저 우리 딸한테 사과를 해줘야겠는데요. 당장 내 딸한테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했다고 사과해! 뭐? 뭐? 사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과야? 당신 우리 딸한테 어떻게 했어? 우리 딸 회사 앞까지 찾아가서 막말에다가 머리채 잡은 것도 모자라 그동안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괴롭혔지? 우리 모녀가 해외여행 가는데 무슨 관리로 못 가게 막으며 당신 해외여행을 왜 우리 딸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건데? 당신이 내 딸 키우기라도 했어? 그리고 뭐 애비도 없는 근본 없는 것이라고? 변변치 않은 비렁뱅이 국밥집 딸년이야? 나야말로 귀한 내 딸 무식하고 가난뱅이인 당신의 집에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아무리 빌어봐 내 딸 절대 못 줘. 지금 누가 누굴 보고 감히 가난뱅이 집안이라고 하는 거야? 시장에서 국밥이나 파는 주제. 그러면 누가 아쉬워할 줄 알고? 주제 우리 아들이랑 결혼 허락해줬으면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당신 딸 아니 아줌마 딸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주 잘 됐네.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봐줄게. 어머, 그러세요? 얼마든지 두고 보세요. 그런데 일을 어쩌나? 우리는 이미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시장 바닥에서 국밥이나 파는 주제에 잘 살기는 누가 그런 허풍을 믿는다고. 아직 김서방이 이야기 안 했나 보네. 내가 정말 뭐하는 사람인지. 이 국밥집이 바로 내 거거든. 뭐? 여기 국밥집이 얼마나 유명한 곳인데 아줌마가 사장이라는 거야? 허풍을 떨려면 믿을 만한 허풍을 떨어야지. 이제는 안 되니까 별 거짓말을 다 하네. 이 여편네야. 여기가 어떤 곳인 줄이나 알아? 여기 전국적으로 체인점까지 있는 큰 프랜차이즈 국밥집이라고. 당신이 아는 싸구려 시장 국밥집이랑 다르게. 그런데 뭐? 이 국밥집이 당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할까 봐? 아주 어림도 없지. 그리고 당신이 설령 진짜로 여기 프랜차이즈 국밥집 사장이라고 해도 난 절대로 사과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그런데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죠. 그리곤 본점 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국밥 신메뉴 드시고 싶다고 해서 준비했는데 어떻게 지금 방으로 들여보내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저희 엄마를 대표님이라 부르며 음식을 서빙하는 점장의 모습에 예비 시어머니는 그대로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식 서빙을 마치고 점장님이 나가자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저희 엄마 눈치를 살피며 180도 행동이 달라졌죠. 그리곤 저희 엄마 앞에 무릎까지 꿇더니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거였습니다.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것이, 아니, 새아가가 이렇게 큰 회사 대표님 따님인지 모르고 제가 함부로 그렇습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저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따님께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저를 어여삐 여기시오. 그동안의 정을 봐서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국밥 뚝배기 깨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진짜로 여기 국밥집 대표라고 해도 사과할 마음 없다면서. 그런데 왜 이제야 딴소리야? 그리고 어디서 감히 시장 국밥을 무시해? 나도 시장에서 국밥집으로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다고. 국밥집 운영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그건 저한테 이런 큰 회사 따님을 며느리로 두는 횡재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한 소리고요. 누가 이런 집과 사돈 맺는 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돈, 우리 귀한 사부인, 저에게 제발 기회라도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시장국밥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국밥이라고요. 나는 내 딸이랑 이만 가볼 테니까 여기 있는 국밥을 다 처먹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 귀한 딸 당신 같은 사람한테 며느리를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우리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이 아줌마야. 이 말 하려고 오늘 당신 보자고 한 거니까 어떤 사람이든 함부로 무시하거나 대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엄마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게를 떠나려고 했죠.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저한테 기어와 떠나려는 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새아가, 아니 새아가님, 이렇게 부탁드릴 테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주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아들 버리지 말아 주세요. 어머니, 저를 잡으시려면 진작 잡으셨어야죠. 어머니께서 저희 회사에 찾아와 제 머리채 잡았을 때 우리 인연은 거기서 이미 끝난 거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 대표가 저희 엄마라는 걸 상상도 못 하셨죠? 그러면 어머니, 근본 없는 저는 이만 떠나드릴 테니까 어디 근본 있게 어머니 혼자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아빠 없다고 저 근본 없는 거면 현준 씨도 근본 없는 거겠네요? 그러면 어머니, 국밥 잘 드시고 나오세요. 아유, 아가님! 엄마랑 밖으로 나오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아쉬워하는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결혼 전부터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시집살이를 시키려다가 된통 당하고 만 것이죠. 모든 것이 예비 시어머니 스스로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예비 신랑을 만나 그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설명하게 되었고 결국 저희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지나친 행동에 예비 신랑도 차마 저를 잡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게 되면 제가 고생할 것이 뻔히 보였으니까요. 예비 신랑은 헤어지며 저한테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결국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영심과 행동들 때문에 시아버지를 많이 힘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일로 돈 문제까지 일으켜 자주 싸우셨고요. 무엇이든 본인부터 챙기기에 바빴고 여행에 사치에 제멋대로인 대책 없는 행동에 시어머니도 아주 질리셨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러다 예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이 어렵게 되자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셨다고 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이 나와 어느 정도 생활은 되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해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니 마구 쓰다간 굶어 죽게 될까봐 겁을 잡수셨던 거죠. 그 후 예비 신랑이 대학을 나와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예비 신랑에게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다가 제가 며느리로 인사드리러 가는 순간 눈이 뒤집히셨던 겁니다. 아마도 저를 이용해 그동안 본인이 참아왔던 사치들을 다시 부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과 결혼할 며느리이니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 후에도 몇 번 예비신랑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예비신랑은 저와 헤어지고 난 후 시어머니와 아주 연을 끊은 것 같더라고요. 예비신랑을 만나기 위해 예비 시어머니가 집 앞으로 몇 번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시아버지의 일을 겪고도 또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하였으니 예비신랑의 입장에서 용서가 안 되었던 것이죠. 예비신랑이 주는 생활비도 끊겼으니 어떻게든 예비 시어머니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집에서 살림만 하던 분이시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예비신랑의 말로는 써주는 곳이 없어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뒤늦게라도 예비 시어머니께서 본인의 일을 반성하며 정신을 차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예비 신랑의 일로 한바탕 큰 아픔을 겪었지만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잘 이겨내보려 합니다. 아직 괜찮아졌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다시 한번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절대로 예비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욕심부리지 않고 매 순간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엄마와 유럽으로 다녀온 효도 여행은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사랑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저와 여행을 와 기뻐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나름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엄마와 함께 갈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국내로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예쁜 곳들이 많으니 원 없이 여행을 다녀볼 생각입니다. 엄마와 예쁘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여행은 아니더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쁘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절대로 후회할 일 없는 행복한 경험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